자, 오늘의 주제가 모이자 떠들자 꿈꾸자입니다. 제가 모이자 하면 떠들자 꿈꾸자는 같이입니다. 시작! 모이자 떠들자 꿈꾸자! 이 책 만들어지게 된 배경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2012년도 대선 때 그때 이제 막 진보 교육감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법을 한번 보자. 또 그때 요즘에도 한창 이야기되고 있는 뭐 교원 업무 정상화라든가 아니면은 학교 민주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교원 업무 정상화를 갖다 이제 그 전교조에서 이제 발주를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갖다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을 보게 됐고요. 법을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모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책으로까지 이렇게 좀 나오게 됐다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먼저 하나 문의 한번 드려볼게요. 뭐 초등생들이 많기는 많은데 혹시 이 암기 과목이란 말 뭐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많이 쓰시지 않았나요? 근데 이거 언제 생겨난 말일까요? 자,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처음 알았는데요. 일제 때부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제 때 1920년대부터 벌써 성적비관 자살 뭐 이런 거 신문 기사 나오고 그리고 암기 과목을 왜 가르치냐 하고 학부모들이 학교로 쳐들어가 가지고 저런 과목은 좀 가르치지 마라 뭐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즘에도 뭐 전과가 있는데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위에 있는 그 책에 이름도 전과입니다. 예, 일제 시절에 나온 그런 전과 책입니다. 뭐 비슷한 건데 혹시 여기서도 뭐 이런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 가산점 쌓으시려고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연구 대회 같은 거, 뭐 교과 연구회, 뭐 공문으로 맨날 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언제 시작이 됐는가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요 일제 때부터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밑에 있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단체하고 비슷한 단체. 거의 뭐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성격이 비슷한 단체가 조선교육회라고 있었고 뭐 저기도 이제 그 예전에 일제 시절에 항무국에 계시는 그런 관료분들이라든지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일단 거의 전원 가입해 계시던 자, 오늘날의 구성과 비슷한 이 단체에서 한데 저기서 저걸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수상하시는 분들은 뭐 해외 대만이라든지 만주 같은데 이렇게 해외 연수도 가시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학교 학생들은 그분들 배척하는 시위 벌이고 막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뭐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을 갖다 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즘에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가 뭐 화두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국체교육 저런 거에서 애국심 기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일본에 대한 그때는 일본이니까는요 자부심이 넘쳐가지고 가미가제 특공대가 돼가지고 이 한번 바쳐도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40년대 일본도 국정화 교과서 갔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식민지는 국정이었는데 일본 본토도 그 가미가제 할 때쯤 돼가지고 국정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뭐 아주 신규 경력 선생님들은 뭐 모르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거 친숙하시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학력 고루 우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뭐 요것도 일제 때 시작이 됐더라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두뇌가 명석하고 언변이 뛰어남. 아마 이런 식으로 학생 평어를 써주신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오른쪽에 미리 제가 잘못 눌러서 먼저 나왔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 생활기록부에 작성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생활기록부하고는 학적부도 뭐 사실 이쪽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일제가. 저 몰랐는데 뭐 우리들 중에서도 내신을 좀 강화해가지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 이런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신이라는 말 자체가 27년도에 일제에서 시작이 돼서요. 결국에는 그때가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런 거 있던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 걸러내는 장치로 불순분자들 걸러내는 장치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맨날 쓰는 말이잖아요. 유순하고 소박하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아이들 인생에 도움이 되게 해주겠다고. 근데 이게 이때 또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도리니까 뻔한 내용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부나 문부성 이런 데서 맨날 나오는 게 좀 제발 독창적으로 쓰라고 맨날 똑같이 쓴다고.
막 이렇게 이제 공문 내리고 그런 것들도 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지조가 견실하지 못한 학생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다닐 때랑 학교가 변한 게 별로 없다,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고는 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이게 뭐 우리 때랑 똑같은 게 아니고 저희 할머니가 20년대 생이셔서 30년대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자, 그때랑 비슷한, 사실은 저기 이제 그 빨간 네모표 보이셨겠습니다만은 저런 교실 구조, 그리고 이제 교무실 구조, 이런 것들까지도 거의 이게 답습한다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다는 거를 좀 봤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일하고 도시부인데요, 학교가 되게 작아요. 혁신학교이고 그렇긴 한데 올해 10학급이고 교사가 16명입니다. 근데 혁신학교에다가 일은 똑같으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있을 때 기준으로 보면 한 5명이 하는 일을 갖다 혼자서 해야 돼요. 원래 학교가 크든 작든 간에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막 미치는 줄 알았는데요. 뭐 두 과목, 두세 개 학년 이렇게 걸쳐 들은 건 당연하고 또 중3 담임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천서다, 뭐 원서다, 뭐 이런 것들 있고 또 요즘에 또 제가 연구부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학교 그 시험 고사 담당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혁신 업무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혁신이 또 다 걸치잖아요. 근데 특히 제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었습니다. 애들 추천서를 써주더라도 추천서는 그냥 쓰겠어요. 그런데 그 추천서 하나 받으면은요, 그냥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학교장 직인 찍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서관리 대장에다가 막 갖고 도장 받아야 되고 이건 또 전서는 안 되잖아요. 추천서 대장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게 오히려 더 짜증 났었는데 뭐 이런 일들 다 아시잖아요. 뭐 기획해야 되고 그러면 또 품위해야 되고 보고서 내고 요즘엔 또 뭐 수요자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 내고 학교 평가하니까 홈페이지에다 올려야 되고 등등등등.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 학교의 관행상, 우리나라 학교의 관행상 관리자는 실무 안 하시잖아요. 관리하시지. 근데 이것도 보니까 일제 때 온 거더라고요. 일본인 교장이 97%고요. 당연히 교사나 학생은 조선인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혹시 뭐 민족적인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을까, 빨간불에나 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요즘엔 없어졌습니다만은 뭐 수업 지도안 같은 것도 일일이 다 결제 맡고 하니까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갖다가 다 결제를 맡게 하고 감시를 했었던 체제가 이때 만들어진 거죠. 저도 뭐 전에 한번 북유럽 갔다 와봤는데 이 사실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 돈 관리 같은 거나 좀 하면 되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공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치느냐. 근데 이 관행이 이 감시자로서의 관행 때문에 감시해야 되니까 일을 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역시 이것도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작년에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께서 저기 관리자분들도 수업을 좀 하셔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 유럽 교장은 진짜 완전히 우리나라로 치면 교무부장 같은 분들 수업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현실 감각을 잃지 않게 하는, 물론 시수가 일반 교사보다는 적죠. 업무 부담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교장은 CEO입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학교 발전기금부터 이렇게 돈을 모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직이고 대신에 이제 학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출결이라든지 학부모 상담 같은 거 다 여기 통해서 하고 교사들은 수업만 하는, 그리고 열쇠까지 다 관리하는, 뭐 키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우리는 한데 선진국들이 이런데 이렇게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그 우리 법령 체계가 일제 때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작년에 경기도에서 시끄러웠죠. 9시 등교하면서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게 수업이 시작되는 시종 시각은 학교장이 정하는데 왜 교육감이 난리냐. 보세요. 20년대에 나왔던 보통학교 규정하고 똑같죠. 물론 이제 많이 달라진 것도 있긴 있는데 이런 요소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뭘 한다, 학교장이 뭘 한다. 그래서 학교가 그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주인은 교장 선생님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확실하게 이렇게 입증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교장 선생님이 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법 개정이 아닌가. 이거는 이제 권재현 선생님이 쓰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글자만 몇 개 바꿔도 뭐 학교의 장은 휴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바꾸더라도 뭐 저희 다니는 데도 여선생님들 많으시니까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육아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되게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저는요. 그래서 교사는 결국에 다 공문에 죽고
지침에 법령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법령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관심이 뭐 없지 않았는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선생님들이 좀 연구를 하시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학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했는데 막 100만 명, 200만 명 외에도 별로 세상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좀 너무 법을 중심으로 놓지 않고 한 방에 해결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는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는 나라인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고생들 하세요. 저도 지지해요. 입시 폐지하고 대학 평준화하는 거. 근데 그런 거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해요. 유럽 이렇게 하는 데라 많잖아요. 이렇게 유럽처럼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유럽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 대학이 그 국공립 대학 비중이 70-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오더 한 번 내리면 다 바뀔 수 있죠. 사립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30%거든요. 그 국공립 대학 비중이. 그러니까 아무리 먹혀도 안 먹혀 들어가고요. 사립 잘못 건들면은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잘못 건들면은 헌소 내버리면은 헌법재판 걸어버리면은 오히려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단계적으로 생각하면은 입시 폐지하자고 이렇게 조끼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국공립 대학 비중을 늘리자. 한계 사학들 뭐 국공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좀 이런 제도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역사, 제가 이제 담당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넣게 된 건데 아까 연구도 그렇고요. 우리 선배들이 많은 성과를 따가지고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경제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 입법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국의 뭐 차티스 운동 예전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선거권 확대하자고 하는 입법 운동입니다. 자, 여성 참정권 운동 20세기 초반에 이것도 법률 개정 운동이었었어요. 명확했습니다. 주제가 타겟이. 자, 8시간 노동제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우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지금도 아까 뭐 거리에 계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좀 정교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던지지 말고요. 목표를 명확하게 좀 입법 운동을 하자. 만약에 아까 봤었던 그 촛불 시위했던 인원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누구 나와 뭐 누구 물러가라 이런 것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을 만들자, 어떤 제도화를 하자 이렇게 나갔다면은 성과도 있고 성과가 있으니까 허무하지도 않고 더 상승작용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완벽한 해결책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뭐 하나 고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잠정적으로 이만하면 됐다. 만정 모형에 따라서 좀 움직이자.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전문성과 디테일을 좀 살려야 되고요. 자, 한마디만 좀 더 드리자면은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거 보세요. 이거 많이 보는 모습이잖아요. 복장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징적인 건데요. 저쪽은 신뢰감 얻으려고 세련되게 하려고 동지를 얻어가려고 그 노동자들이지만 양복 입고들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끼리는 친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굳이 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반감을 가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세련되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입법을 만들어서 요즘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진짜 뭐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 구글 캠퍼스. 저는 우리 교무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교무실 배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행정 업무 요원을 갖다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법제화 해가지고 이런 비전을 제공해가지고 만들어낸다면은 정말로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봤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정 잡무들 없애고 교원 업무 정상화하고요. 설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신뢰감 있게 가자면은 법제화 한다면은. 자,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도 문제 많잖아요. 머리 두들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례들 통해 가지고 또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좀 따져봐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훨씬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